저 화학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학은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갔다, 나쁠 때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화학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 큰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더 필요한데 실제로 공장이랑 이런 거를 더 져야지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이게 짓는데 오래 걸린대요. 3, 4년. 그러면은 이제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춰 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엇박자가 나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장이 다 지어질 때쯤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슬슬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안 좋게 슬슬 안 좋아지면 공장 더 안 짓고 있다가 뭐야 이제 수요가 늘어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고 안 좋아지고, 짓고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공장이 3, 4년 걸리는데 3, 4년 걸려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약게 딱 잘 맞출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수요가 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고, 지난 2, 3년 정도 화학의 수요가 안 좋았어요. 화학의 수요가 안 좋았대요. 화학 수요가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올라간다. 이제 좀 올라가는 이유들은, 일단은 큰 그림은 이겁니다. 큰 그림은 요건데, 일단은 연료유 시장, 석유화학, 이제 석유로 이제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석유로 시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유와 석유화학이잖아. 정유는 이제 연료유. 요게 근데 시장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3천조. 얘는 400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 작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유 쪽이 연료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이 엄청나게 줄었대. 이게 봐보면 대략 1600조 원까지, 2020년 1600, 원래 평균적으로 3000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1600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게 줄어든 게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석유화학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석유화학으로 간다는 얘기냐면, 이제 이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여행 안 가고, 그죠? 여행 안 가면 당연히 비행기에서 쓰는 연료 안 쓰겠죠? 자동차 많이 안 타고, 그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닐 거니까 자동차 많이 안 타고, 다 이런 연료유 같은 거이 줄어들어서 요게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요걸로 뭐 만드는 거냐면, 뭐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고무장갑, 뭐 자동차 외판, TV, 플라스틱, 그다음 비닐봉투 등등등등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것들을 석유화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리포트에서는 어 연료유 시장 규모가 요만큼이었는데, 3천조 원, 400조 원이었는데, 연료유 시장에서 1400조가 사라진 게 석유화학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 2고, 아까 포인트 1은 뭐였죠? 포인트 1은 석유화학 시장에 이제 수요가 이제 느는 시점이고, 지난 2, 3년간 이게 하향세였는데, 이제 이게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 앞으로는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럼 수요가 뭐에 폭발했느냐라는 거를, 왜 폭발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석유화학이 왜 이제 좋아질 거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환경이잖아요. 언택트 환경.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 이런 거 엄청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이 음식 포장 이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음식 포장,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거 패키징 수요가 엄청 증가하는데, 플라스틱, 비닐 막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용어로는 PP, PS, EPS 막 이런 건데, 이런 게 이제 엄청 더 증가할 거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LG화학 요 네 가지를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뭐 그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 TV랑 이런 게 엄청 많이 팔렸죠. 영화관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TV 바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이 TV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뭐 이런 거 ABS, PS, PC도 이게 엄청 증가할 거다. 2021년도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근데 살짝 상황이 살짝 애매모호한 게 이 리포트가 W46주 그러니까 한 약 2주 전에 나온 거야. 2주 전에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11월 23일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백신이 나왔어요. 지금 백신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화이자는 95%란 막 이런 그 효과가 95%인 백신이 좀 나와서 살짝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게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통 여기저기 전문 채널들을 봐보면 이게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맞을 수 있는 그 예상 기간들은 뭐 짧게는 모르겠다.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1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앞으로도 코로나는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1년 정도 소요되면 1년 정도 안에는 뭐 여행 뭐 아직도 이거 미지수인 거고 그죠? 미지수인 거고요. 그러면 뭐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내년도에도. 어쨌든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효석유 이런 게 또 여기 마찬가지로 수혜주가 될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생 관련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고무 장갑들 다 많이 끼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 고무 장갑을 만드는 게 천연 고무 혹은 이제 엠빌 라텍스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모자르대요. 이게 엄청나게 모자라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한 1년 지금 예상되는 바는 1년 이상 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데가 금호석유라고 해요. 금호석유 제일 비중 이 라텍스, MB 라텍스 요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금호석유라고 합니다. 언택트니까 돈 못 쓰고 집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꾼다. 심심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인테리어를 바꾼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산업이 내년도 2021년도에는 좋을 거다.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이거는 너무 이게 흔하고 이거는 만드는 데도 꽤 많을 거고요. 요 플라스틱 비닐 만드는 데는 요거는 TV는 이게 한번 바꾸고 나면 조금 얼마 그 다음에 바꾸는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크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 위생 관련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또 큰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게 다들 위생 관련된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인식이 다 뭐 손 씻어야 된다, 뭐 할 때는 고무장갑 껴야 된다, 뭐 음식 만들 때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위생 관련 그 인식이 바뀐 거고 또 이게 또 어디서 바뀐 거냐면 중국에서 수요가 엄청나대요. 중국 수요가.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 코로나 한번 겪고 나서 아 이거 이게 저 위생 이거 신경 써야겠구나. 중국의 위생이 안 좋기로 뭐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좀 몇 년 전만 해도 위생이 안 좋기로 되게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대요. 인식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 위생 관련된 것도 중국이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그리고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딸릴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봤을 때 금호석유가 제일 좋은 건가? LG 화학은 2차 전지 그 테마 2차 전지 산업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가격이 비쌀 거예요. 여기 이게 나오죠? 중국의 MB 라텍스 수요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약 3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그죠? 3배가량 늘어나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쵸. 수요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타이어. 이것도 고무죠, 고무. 이것도 고무인데, 어,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안 좋았대요. 고무체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공급을 안 들려놓은 거야. 또 심지어 공급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서부터 만든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만드는 거지. 지금서부터. 그럼 아까 공장 만드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3, 4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3, 4년. 그러면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만들어 봐야 앞으로 한 2, 3년은 호황이지 않겠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호황이지 않겠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번 달 제가 정리를 미리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미리 좀 해놨고요. 아까 저기서 언급된 종목들을 하락 종목들을 제가 오늘자는 2020년 11월 23일이에요. 요거를 2020년 11월 23일자로 해가지고 한번 숫자를 돌려봤습니다. 숫자로 돌려본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숫자로 돌려본 거를 알려드릴 건데, 이 숫자는 뭐 제 채널을 계속 좀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숫자라는 거를 100% 믿으면 안 되고 참고는 해야죠. 이 숫자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싸다, 비싸다 정도는 좀 알고 이제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봅시다. 뭐가 제일 싸다고 나오나요? 아, 금호석유가 금호석유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금호석유가 아까 그 라텍스 해서 고무 그쪽 라인이었죠? 그쪽이 여기 이제 이게 사경영 회계사님의 림 밸류에이션입니다. 림 밸류에이션으로 했을 때는 적정 가격이 18만 9천 원 정도 나오는데, 18만 9천, 금호석유가 18만 9천 원 나오는데, 금호석유 우선주니까 이거 한 20% 정도 할인은 하긴 해야지. 30% 정도. 그냥 그래도 싸네. 2, 30%부터 할인을 한다 그래도 좀 싼 거. 금호석유 우는 좀 싸다. 이게 갭이 좀 크네요. 보통 우선주들의 적정 가치는 뭐 사실 뭐 똑같아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얘랑 뭐 사실 별 차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보통 시장에서는 한 20%나 30%,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20%나 30% 정도 더 싸게끔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죠. 인식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제각각이에요. 우선주가 훨씬 비싼 애들도 있고요. 유통되는 그 숫자가 좀 적으면 훨씬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숫자상으로는 LG화 이게 이제 성장률 연성장률 10% 가미했을 때 10년 뒤 그 DCF 할인을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금호석유는 300%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숫자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롯데정밀화학 70%, 금호석유 50%. 그 금호석유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싼 편이네요. 이게 실적이 금호석유가 쭉쭉쭉 잘 나오면 앞으로 지금 좀 싼 편이니까요. 석유화학이 싸죠. 싼 편이에요. 지금 아직 그 밸류에이션이 싼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이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적이 잘 나왔나요? 아이고, 금호석유는 실적도 3분기도 엄청 잘 나왔네요. 아무튼 지금 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종목을 사실 때는 아시죠? 다 공부하신 다음에 사셔야 되는 거. 자, 하악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